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6일 다이아몬드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한국 삼성에 스카우트된 일본 연구자 증언, 월급 1.7배로 천국 같은 환경입니다. 단숨에 접속 랭킹 1위에 올랐군요. 2010년 삼성으로 스카우트되어 10년간 근무한 한 일본인이 투고한 칼럼인데요. 한국의 높은 업무 환경 수준과 사회 분위기를 일본과 비교하며 잘 설명하고 있군요. 누리꾼들이 반응이 뜨거운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기술자의 일본 이탈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엔지니어나 연구자가 해외 업체에 빠져나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다. 2010년 삼성으로 스카우트되어 10년간 근무한 한 일본인 연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0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일본 출신 미국 학자 슈크로 마나베 씨의 말이 기억에 새롭다. 그는 말했다. 일본인은 조화를 중시한다. 항상 상대방의 폐가 되지 않도록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일본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조화 속에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마나베 씨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일본에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에 몰두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에서 그런 위화감을 느낀 나는 한국이라는 신천지를 선택했다. 급여 1.7배 제한, 삼성에서 소재 개발을 해달라. 2010년 당시 나는 국내 대기업 재료 메이커에서 연구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헤드헌터와의 첫 면담 내용은 이렇다. 당신의 특허 출원 내용을 보고 연락했다. 삼성에서 소재 개발을 해달라. 와주신다면 급여는 지금의 1.5배 내겠다. 두 번째 면담에서는 급여가 1.7배로 올랐고 보다 구체적인 직무 내용이 제시됐다. 홀가분한 독신자라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헤드헌터는 마음이 약할 때 찾아온다. 그런 뒷걸음질만 하다 보니 며칠 뒤 세 번째 면담을 요청받았다. 이번에는 고급 요리집에서 게다가 상대방 임원급이 일부러 한국에서 출장을 와 설득했다. 나는 당시 40대에 접어들었다. 악착같이 필사적으로 일하지 않고도 적당히 허들의 실험을 하면서 정년까지 근무하면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면담을 진행하다 보니 마음이 달라졌다. 그런 멍한 삶을 사는 것보다 연구자로 세계적 대기업에서 일하는 편이 훨씬 나를 자극했다. 세 번째 면담 말미에는 이제 나는 세계 무대에서 싸우겠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까지 느끼게 됐던 기억이 있다. 정신을 차려보니 서울행 항공권과 고급 호텔이 준비되어 있었다. 주말을 이용한 한국 투어. 한국에서는 여러 책임자들과 면담이 이루어졌다. 세세한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처음 전화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생애 첫 퇴직계를 냈다. 삼성의 훌륭한 복리후생. 한국인 직원이 만드는 삼성의 기업 문화는 일본 회사와 매우 흡사한 부분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면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복리후생, 카페테리아 포인트는 일본 기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계약된 숙박시설이나 유흥시설도 수두룩하다. 또 통신 판매에도 이용할 수 있기에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원에게는 호평이다. 또 특필해야 할 것은 연 1회 건강검진이다. 삼성 계열 병원에서 하는데 마치 호텔처럼 호화롭다. 삼성의 건강검진은 어떤 작은 병증도 놓치지 않는다고 국내에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위장 내시경 검사는 훌륭하며 수면제로 잠든 사이에 모두 완료된다. 이것은 꼭 일본에서도 보급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생각한다. 또 구내 식당에서는 다양한 식사가 하루 3회 무상으로 제공된다. 재미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주 40시간 근로제가 추진된 덕분에 근무 시간이 확연히 짧아졌다는 점이다. 그때까지는 토요일에도 당연하게 출근했는데 그 습관도 없어져 무의미한 야근이 격감한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창업이나 진학 같은 이유로 삼성을 떠나는 한국인 직원은 많았다. 그들의 끊임없는 상승 지향에는 감복한다.
엄격한 사내 정보 보안 단락을 생략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살림하기 좋은 곳. 한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구사하는 부분과 전통을 지키는 부분이 능숙하게 섞여 일본인의 눈에는 독특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외국인 등록증과 은행 계좌를 연결해 등록했기 때문에 관공서의 절차 등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완결된다. 최근 예로는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금이 이런 시스템 덕분에 당일 입금된 것은 유명하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 때문이었겠지만 한국에 있으면 개인정보 걱정보다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는 귀국 즉시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는 EV나 드론, 전동 킥보드 등 최신 인프라는 이슈가 되면 바로 거리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일본에 비하면 규제가 적고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가 역동적으로 보인다. 또 교차로에 그늘을 만드는 파라솔을 설치하거나 산책로와 공원이 정비되는 등 생활 밀착된 곳에 쉽게 세금이 투입돼 납세자로서의 만족도도 높다. 이런 것은 세금의 용처를 알기 어려운 일본에 비해 매우 부러운 점이다. 물가는 광열비, 교통, 인프라 등이 싸고 식료품은 비싸다. 가끔 귀국해 식료품을 구입하면 일본은 싸다고 느껴버린다. 소개한 내용 모두 내가 제적했던 10년간 급격히 변화한 것이다. 이 나라의 진보 속도는 무섭다. 유능한 사람에게는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힘든 사회라고 생각한다. 삼성의 45세 정년제는 잘 알려져 있고 생존 경쟁은 상당히 가혹하다. 2018년 보고에서는 근속 연수 1년 미만이 31.5%로 8.0%인 일본은 물론 미국의 22.6%보다도 짧아졌다. 그래서 50살 전에 퇴직을 당하고 치킨집을 한다는 보도도 나온다. 물론 두 제도 모두 일장일단이 있고 어느 쪽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면뿐만 아니라 단점도 파악한 후에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노동 환경을 포함 사회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전제이지만 외국 기업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일본의 보배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인 연구자나 기술자다. 일본에는 우수한 인재가 많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 특히 자국의 우수한 인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나라는 돈을 뿌려 보물을 빼앗아간다. 돈의 힘에 굴복해 나라를 파는 매국 행위라고 느끼지만 각자의 사정을 생각하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역시 일본의 노동 환경을 재검토하는 게 근본 해결 방안 아닌가. 국민도 물가 상승에 과잉 반응하며 경제 성장을 바랄 수 없는 싸구려 일본이 돼버리는 것을 생각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외부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안정적으로 완만한 상승에는 과민하지 않도록 냉정했으면 좋겠다. 일본 기업이 기술자나 장인을 얕잡아온 결과가 이것이다. 월급이 갑절로 늘었다며 제시된 금액은 그쪽에선 보통보다 좀 나은 정도의 월급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인건비가 쌌던 것인가 싶다. 그리고 영업에 주력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영업직으로 옮기기도 한다. 월급도 늘고 지금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면 해외로 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돌쇠 한마디. 전체적으로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의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군요. 그러나 약간의 반성과 개선만으로 이게 해결될 일일까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